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애플이 페이스북을 때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잘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JD 부자연구소 11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기술기업 실적 기대 인플레 우려 주식 채권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9%, S&P 500 지수는 0.47%, 다우존스 지수는 0.18% 상승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크게 오른 이유는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12% 넘게 올랐고 장을 주도했습니다. 오른 이유는 렌터카 업체 허츠가 10만 대 주문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감마 스퀴즈가 나온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 쳤던 세력이 테슬라가 올라가자 급히 테슬라 주식을 매수하면서 테슬라가 크게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결국 천슬라를 달성했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애플이 페이스북을 때리는 진짜 이유. 스냅은 지난 금요일 어닝 쇼크 때문에 무려 26.5%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실적은 그저 그랬으나 장이 끝나고 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페이스북의 자사주 매입 500억 달러 소식과 함께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 투자자가 매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플의 개인정보 강화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iOS 14.5 업데이트는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SNS에 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정보 동의 요구를 다시 하자 4%만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거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스냅의 타겟 광고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결국 애플의 iOS 14.5 업데이트는 인터넷 광고로 먹고 사는 스냅,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왜 개인정보 강화를 했을까라는 것이죠. 애플과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 차이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은 개인 데이터를 파는 사업을 합니다. 애플은 컨텐츠와 하드웨어를 파는 사업을 합니다. 페이스북과 비슷한 기업은 구글, 스냅, 트위터 등이 있습니다. 애플과 비슷한 기업은 넷플릭스,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광고 시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했죠.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드라마 중간중간에 광고를 하는 시기거나 신문 지면, 스포츠 경기장 등의 광고를 했습니다. 시청자는 이런 광고를 보는 대신에 막대한 콘텐츠 이용료를 공짜로 즐겼습니다. 즉 가치와 시간을 맞바꿨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광고 시장은 일대 변혁을 맞게 됩니다. 스마트폰은 항상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위치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진, 텍스트, 쇼핑 습관, 책, 대화 상대, 직업, 학교, 인터넷 방문 사이트 등 무차별적으로 가져가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개인의 취향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취향을 광고주에게 파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치와 프라이버시를 맞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보다 애플의 iOS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무료로 배포되는 대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개인의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물론 제약은 있습니다. 구글은 SNS 업체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하드웨어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안드로이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위치 정보 등 제한된 정보뿐입니다. 생체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사진 데이터 이런 것들은 갖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이 넥서스 시리즈의 스마트폰을 만든 것인데요. 이게 이제 아직 폭망하면서 그래도 이제 구글은 스마트폰을 이제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애플은 훨씬 돈을 많이 내고 고급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대신 개인의 데이터 악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애플이 얼마나 아이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가, 존중하는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비교하자면 애플은 하루에 1200개 데이터 포인트를 구글 데이터 센터에 보냅니다. 애플은 하루에 200개 데이터 포인트를 200개만 수집하지만 애플은 개인 데이터로 부당이득을 얻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팀 쿡이 페이스북 저격했다. 고객을 돈과 맞바꿔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페이스북의 회원정보 유출 논란을 두고 고객과 돈을 맞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IT 기업들이 회원 정보를 활용해 표적 마케팅을 하는 데 대해서도 갑자기 웹에서 뭔가가 나를 추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인권이자 시민권으로 다룬다며 타사들과 선을 그리웠습니다.
팀 쿡의 CEO는 특히 사실 우리가 고객을 돈과 맞바꾼다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발탁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제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팀 쿡이 페이스북을 저격한 것은 2016년 미 대선에서 5천만 명의 개인 정보가 데이터 분석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카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로 전달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돈벌이로 삼는다면 당장은 좋겠지만 언젠가는 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애플은 두려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애플의 iOS 14.5 업데이트를 통해서 애플의 이념을 실천한 것입니다. 같은 동영상 플랫폼인데도 구글의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반대입니다. 구글의 유튜브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가져오는 대신에 동영상을 공짜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월정액을 받죠. 만약 구글이 넷플릭스처럼 바뀐다면 광고를 없애는 대신 유튜브 사용자에게 월정액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월정액의 기본 모델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처럼 프리미엄 오리지널 컨텐츠를 자체 제작해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애플의 개인정보 강화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애플만 배불렸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올해 광고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이게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으로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폰에서 다른 앱의 맞춤형 광고를 차단하면서 뜬금없이 애플의 모바일 광고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모바일 광고 매출이 급등했다라는 것이죠. 애플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애플의 앱스토어 기반 검색 광고 이용률은 1년 전이 17%인데 그것보다 3배 이상 늘어난 58%로 추정됩니다. 애플의 모바일 광고가 늘어난 것입니다. 무려 3배나 늘어난 것이죠. 광고주들은 광고 효과가 떨어진 소셜미디어 업체 대신 애플에 직접 광고비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는 광고주들이 페이스북과 같은 SNS 업체들의 광고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애플에 광고비를 내고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iOS 14.5 업데이트로 광고에 동의하는 유저가 96%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타겟 광고를 했던 페이스북은 그 정확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4%밖에 동의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애플에 오히려 광고주들이 광고비를 집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애플은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애플에 광고비를 많이 낸 업체의 앱을 맨 위에 보여주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오버추어 광고를 했다는 얘기죠. 검색어를 입력하면 상위에 광고비를 낸 업체를 띄워주고 클릭단 돈을 받는 광고가 이제 오버추어 광고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고비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애플의 사업 방향이 광고로 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이 앱 광고에 엄격한 이유는 600억 달러 시장 노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길 보시면 이제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의 이러한 조치가 제3자를 배제한 자체 광고 생태계를 구축해 연간 600억 달러, 67조 7,7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노린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600억 달러에 애플이 올리려는 광고 영업이익의 600억 달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고 이제 봤을 때요. 애플의 앱스토어 이익은 약 729억 달러에 달합니다. 닐 부사장은 애플의 광고 매출이 향후 몇 년 내 앱스토어 수익을 능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723억 달러를 능가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이죠. 애플의 그래서 페이스북의 작년 영업이익은 859억 달러입니다. 페이스북은 98%를 광고 수익으로 얻습니다. 스냅은 1년에 4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600억 달러, 723억 달러 이 정도의 애플의 수익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영업이익을 거의 육박하는 거의 페이스북의 시총까지도 육박하는 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아마존은 25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애플의 광고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차세대 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등 애플을 반독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타겟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닌 풍선 효과에 의한 광고비 상승이기 때문에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은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린다는 것이죠. 애플이 마치 개인정보를 해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애플은 이런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광고 수익을 노린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 뭐 메타버스를 바꾼다. 그리고 이제 죽자고 VR이나 AR 쪽에 이제 그 손을 대는 이유가 결국은 이 애플의 이런 조치, 그리고 애플을 독재자로 부르면서 반발하는 이유가 이런 조치 때문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플이 페이스북을 때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